오징어 게임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좀 두 번째 이야기를 얘기할 건데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2화 제목이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게임에서 잠시 벗어난 참가자들이 우리 그만할게요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결국 살아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 다시 돌아올 걸 이제 예견한 것처럼 맞닥뜨린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각자 스토리가 너무 기구하고 차라리 현실 여기 사느니 난 다시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뭐 적자 생존, 뭐 또 뭐라지 계급사회, 승자독식 뭐 이런 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고 그 시대의 어떤 승자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이 계속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지옥 같은 현실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사회의 도움을 유지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뭐 한국 사회의 이 극단적인 자본주의의 폐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거였죠. 예.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거주지 어디냐 이렇게 묻잖아요. 프로필 할 때. 그때 늘 쓰는 말이 지옥과 시궁창의 경계선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 2화 제목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 저도 그거 보면서 일단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기는 한데 사실 그 지옥편 보고 나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그러고 나서 어찌됐건 계속 봤어요. 끝까지 보고 나서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르물 자체로 즐긴 건 굉장히 즐겼지만 현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하면서 힘들었다가 위로를 받은 게 갯마을 차차차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게 한국 사회를 그리잖아요. 네, 같은 시기에 나온 작품인데 정말 다른 뭐 자본주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다른 작품을 또 다루다가 최근에 조용한 희망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거든요. 이제 미국 드라마인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지옥 중에 지옥을 그리고 있는데 되게 잔잔하게 그래요.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묘사는 하지 않는데 와 이게 삶의 희망. 그러니까 제목이 조용한 희망인데 제가 아내랑 계속 얘기한 게 희망 언제 나와? 끝까지 희망이 안 보이는 희망이 계속 너무 안 드러난. 거지. 네. 와 그걸 보는데 야 이거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공감할 만하다. 이 조용한 희망이라고 하는 작품이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진짜 공감할 만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옥이구나. 요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 총량제, 고통 총량제. 그래서 그 김영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하던데 사회의 고통의 총량이 있는 거다. 개인의 고통의 총량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 고통의 총량이 있고 그 고통이 어디로 분출되느냐 그러면 사회의 약한 고리에 분출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느껴야 될 고통이 약한 사람들한테 몰빵이 된다. 네, 그래서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은 사실은 내 몫의 고통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양심의 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거죠. 네. 현실 얘기는 좀 같이 하자고 하면 결국은 IMF 이후로 한국 사회가 빠르게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을 했고 너무 쉽게 이제 일자리에서 뭐랄까 잘릴 수 있는 구조, 사회적 안전망이 거기서 하나 무너졌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돈을 빌려줄 테니까 너네가 돈을 빌려서 살아라 라는 거 하나랑 그거랑 겹쳐가지고 한국은 특별히 이제 부동산, 그렇죠. 전세, 너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계빚이 쫙 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거의 다 그런 금융자본주의랑 이제 뭐죠 신자유주의랑 이런 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빚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잘렸다거나 뭐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 예전에는 물물교환 시대였다가 자본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이제 돈이 불어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런 체제의 폐해가 뭐냐면 나는 돈을 이제 노동을 하나도 안 하는데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 나는 죽자 일을 해도 돈이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 사회인 건데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코로나 때 보면 일은 못 하고 돈은 못 벌고 모이지는 못하고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고 저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나 건물을 갖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더 이렇게 부유해지는 것 같은 그런 사회. 재테크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자본으로 자본을 늘리는
사실 굉장히 뭐 보편화되어 있는 개념이고 요즘은 뭐 청년들 중에도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많이들 하지만 사실은 자본이 있는 사람이 자본을 먹는 거지 개미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는 게 재테크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고 뭐 그러면 돈 많이 번 사람한테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 이상적인데 그게 너무 먼 세상. 네. 술 마시려고요? 한국 사람이라면 너무 그냥 공감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재현하고 있다 배경으로. 그래서 청년 세대가 느끼는 좌절감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뭐 이런 문제들, 공정에 대한 이슈라든가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개인 파산 건수가 작년에 5만 건이 넘더라고요. 5만 379건. 진짜 많다. 네, 그래서 5년 내 최고치고요. 그리고 채무 상환을 이제 연체하는 사람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릴 때는 뭐 나름의 상환 계획도 세우고 했겠지만 이제 그게 거의 되지 않아서 점점 이제 빚 못 내니까 이자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 못 내겠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돈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에도 오징어 게임이 나왔는데 이게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한 이유 중에 하나로 한국의 승자독식 사회와 불평등한 계층 불평등 이런 것을 굉장히 잘 묘사를 진짜 해서 웃긴다. 지네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호소력이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 CNN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을 다루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이 흥행한 이유는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시민들이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느끼는 건 결국 아메리칸 드림이 깨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손박이 얘기한 것처럼 지들 문제도 똑같이 여기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왜 이걸 보는데 흥행하느냐, 이렇게 환호하느냐, 한국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미국 사회에 그렇죠. 공감을 일으켰기 그러니까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빚 독촉 얘기를 좀 했었는데 벼랑 끝에 내몰리는 사람들이나 정리해고 당한 사람, 아까 다 우리가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리고 임금체불 당하는 노동자, 한국 사회에 적응 못하는 탈북자 이런 사람들을 캐릭터로 이제 이야기로 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한국 사회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 제목이 특히 지옥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가 지옥 같다. 근데 그 지옥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옥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제가 제일 소름 끼쳤던 건 뭐냐면 이 작품이 이렇게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다루고 그렇지. 있는 작품인데 광고에 나오잖아요. 상업적으로 쓰이잖아요. 거기서 저는 완전 소름이 돋아버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걸 상업적으로 또 이용하지? 근데 또 그걸 사! 그 제니스 조플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그 비판하는 거예요. 나도 벤츠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비판하는 건데 제니스 조플린이 죽고 나서 그 음악을 벤츠가 광고 음악으로 쓰거든요.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포용력이 넓고 유연성이 큰 이념이 뭐냐면 자본주의다. 뭐 공산주의, 뭐 기독교 신앙, 철학 뭐 다 해도 아무리 넓어도 다 자기 어떤 배타성이 생기는데 그렇죠. 이 모든 걸 뛰어넘는 포용성은 돈 되면 다 하니까. 자본주의. 그래서 전 그게 도덕이 제일 소름 없네. 돋았어요. 도덕이 없고 경계가 없어요. 네, 정말 소름 돋는 거예요. 그게 상업적으로 다시 쓰인다는 게. 맞네. 네, 그걸 유행으로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지옥보다 더 지옥이다. 지옥에 광고판을 달고 또 지옥을 광고하고 있는 꼴인데 와, 막 진짜 막 소름 돋았어요. 근데 어떤 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가 잘 되면 V4 벤데타가 되지 않을까. V4 벤데타가 나왔을 때 이제 한동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혁명이 막 일어날 거다 막 했는데 결국 이제 안 되고 끝나버리긴 했지만 지금도 V4 벤데타 가면이 계속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거가 잘 돼서 어떤 혁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 아닌 희망을 품어왔다고. 그러면 다행이에요. 네. 그럼 다행인데 그냥 너무 오락성으로 이렇게 소비될까봐 걱정이고 뭐 사람들이 재밌게 갖고 놀다 보면 또 뭐 일이 또 생기겠죠. 그렇죠. 찬찬히 찾아보고. 변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얘기는 사실 하기 자존심 상해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해서 지긋지긋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전형적인 캐릭터. 그렇죠. 근데 그 몇 분 244번 참가자. 맞습니다. 네, 네. 게임 앞두고 뭐 기도하고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남 죽여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그동안 언론이나 사회에서 봐왔던
그지 같은 기독교의 모습을 압축해 놓은 네, 그런 캐릭터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대중 매체 속에 나오는 대중 기독교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대중 기독교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이거 너무했다.